발표할 논문은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교사 역량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교사 회복성의 매개 효과를 교사 회복성의 교사 회복 탄력성을 매개 효과로 보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순서는요. 먼저 서론, 그다음에 연구 방법하고 연구 결과 및 해석이 있고요. 논의 및 결론, 그리고 제안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수백 번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고 또 울음이 옹알이로 또 옹알이가 울음 언어로 변화되는 발달을 극적으로 이루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위대한 학습 과정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 삶에 큰 영향을 끼치도록 특별히 허락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 교사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직접 대면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타 직업에 비해서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 요인으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반대로 교사와 상호작용이 적은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고 또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하나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사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상호작용의 질은 보육과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중요한 변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들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가 가져야 되는 반성적 사고와 그 매개 효과로서 교사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관계와 그 관계와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반성적 사고와 매개 효과로서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세 가지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 미루어졌던 변인 연구와는 달리 반성적 사고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반성적 사고와 상호작용의 변인 사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변인을 투입하여 어떠한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한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서 회복 탄력성이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매개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연구 문제 1번입니다. PPT가 좀 흐트러졌네요. 연구 문제 1번입니다.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및 교사 회복성 탄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번입니다.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교사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4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지의 수거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로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자 본인 제가 직접 방문과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와 수거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과정이 한 달여 정도 넘게 시간이 소요되었고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 과정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50부 질문지 중에서 420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402부가 최종 자료로 통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비 조사로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5명 선생님들과 1급 보육교사 5명, 총 10명의 선생님들에게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바로 본조사로 들어갔습니다. 자료 분석은 질문지를 SPSS 2.4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분석했고 연구 대상자와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 값을 산출하였고 또 반성적 사고와 교사 역류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 회복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과 교사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 효과 검증하였고 매개 변인의 통계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신뢰도는 0.87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문지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1입니다. 가로 1번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교사 역류와 상호작용, 교사 회복성, 탄력성 간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교사 역류와의 상호작용이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로 반성적 사고의 하위 요인인 일성과 교수와 학습 모두 상호작용 하위 요인 간 정서적인 상호작용, 언어적인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두 번째로 반성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 조절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긍정성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1의 세 번째, 교사 역류와 상호작용과 교사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났고요. 이때 보육교사가 반성적 사고가 교사 역류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반성적 사고가 높은 교사일수록 상호작용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성적 사고가 높은 교사일수록 교사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 탄력성도 높을수록 교사와 역류와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특히 반성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교사 역류와 간 상호작용의 설명력이 더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교사 회복성이 투입되었을 때 반성적 사고가 교사 역류와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사 회복성이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역류와 간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부분 매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결론으로 역류아 교사들은 질 높은 교사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여 나가며 성장해 나가고 보육교사가 자신의 경험과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반성적 숙고를 내재화할수록 교사의 역할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은 교사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역류아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사 교육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나 내 마음 알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의무 교육이 아닌 이런 교사 회복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점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보고 아무래도 자기 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 준비하시느라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인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해볼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수정하고 거듭해서 이제 발전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제시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받으신 이 원고에 보시면 20쪽에 보시면 지금 연구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문제 1, 2 그 위에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연구 목적이 5줄이에요. 그것도 맞는 채 한 문장이 5줄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거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목적을 좀 간결하게 진술하셨으면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나 만년체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다시 앞부분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문장을 간결하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읽다 보면서 끝에서 두 번째 두 줄, 이를 통한 보육교사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목적 부분에서 뒷부분 재원 부분으로 돌려서 제시하면 오히려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분할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에서 연구 문제 1은 세 가지 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모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구 문제 2는 하위 변인은 제외하고 전체 값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속 변인인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도 전체로만 분석하고 하위 변인은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 이러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행 중이라 그런 것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자님께서는 강주와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그래서 450명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제외하고 400명 초반대의 선생님들의 자료를 분석하는 대단히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것은 재원 부분이죠. 그리고 제한점 부분에서 제가 이 광주 지역만 혹은 이제 서울은 서울 지역만 부산은 부산 지역만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연구 제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표집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에서 추리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추리 통계에서 우리가 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런 문장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제시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최민 연구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논문의 어떠한 객관성을 하락시키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살짝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연구에서는 추리 통계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다음이라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게 정리 중이기 때문에 참고문은 누락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와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최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음과 키니를 활용을 하셨는데 각각의 그 주요 변수들에 대한 하위 요소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음과 키니보다는 구조 방정식을 좀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는 이제 경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연구 방법에서 그 이제 연구자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발음과 키니보다는 구조 방정식을 좀 활용해 보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소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